자, 부동산은 특히 인간의 심리로 움직입니다. 자, 심리는요, 매수 심리가 있을 거고요, 매도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매도 심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매수 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작용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백날 브랜드 아파트 대한민국을 때려 박아도 여러분들이 과연 집을 살 마음이 생길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요. 안 생겨요.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집을 샀을 때 네, 희소성을 느낀다면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레미안, 자이, 그리고 뭐 프루지오, 이편한 등등등등 브랜드 아파트가 한 달에 하나꼴로 생겨요. 네, 그러면 과연 집값이 올라갈까요?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요,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사면은 가치가 있구나, 네? 그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제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 과연 현대차랑 외제차가 BMW와 그렇게 성능에서 많이 차이 날까요?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물론 그게 있어요. 제가 아우디나 BMW 타면요, 확실히 현대차하고 타는 느낌이 있어요. 타는 느낌. 차를 밟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조수석에 앉든 뒤에 앉든 간에 차가 움직이는 그 느낌은 달라요. 확실히. 근데 차는요, 결국 이동수단이잖아요. 네? 하차감 느끼기 위해서 그 하루에 몇 분 타지도 않는 그 차를 비싸게 해주고 삽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걸 사는 이유가 그래도 국산차 대비해서 희소성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차별점.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라고요. 나는 남들과 다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그렇게 교복 바지를 7반, 7, 6반까지 줄여서 입는 거예요. 바지를요. 여자분들, 여학생들 그렇게 치마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유관순 치마를 해가지고 발목까지 오게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남들과 차별화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가방에 왜 배지 왜 달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가방에 막 이것저것 막 달잖아요. 네? 배지 같은 거. 왜? 남들과 차별성. 응? 난 남들과 다르다.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중고등학생이 왜 담배를 필까요? 아니, 걔네가 갑자기 담배가 말려요? 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면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그 뭐 양아치들이 자기가 나 오늘부터 양아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그 평범하고 다 공부해야 될 나이에 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네. 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왜 해요? 아람단 왜 합니까? 응? 우주소년단 왜 해요? 네? 학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교육을 보냅니까? 학원을 왜 보내요? 남들과 달리 특별한 점을 가져라,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희소성은요, 인간이 찾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아파트에 환장하는 이유고, 저도 마찬가지 브랜드 아파트에 환장하는 이유예요. 자, 아파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요, 정말 특이하게도 경쟁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자, 프루지오, 이편한, 아이파크 모여있는, 자이나 레미안이 모여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지역이 한 지역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은 1등, 2등, 3등을 나누더라.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프루지오도 대우건설에서 지었고,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고요, 이 편안은요 대림에서 지었고, 자이는요 GS에 지었고, 레미안은 삼성물산에 지었는데 다 대기업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좀 무시받는 아파트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브랜드 아파트가 모인 그런 단지에서요 1등, 2등, 3등 나누고 로얄동, 로얄층이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서 유례도 없는
로얄동 로얄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로열티 그런 거 할 때는 로얄이랑 붙이지. 네. 로얄동 로얄층 이거는요 영어 사전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희소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신축에 투자할 자금이었다면요 나중에 먼 미래에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땅, 예?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 2019년 말부터 자, 광역시 중에서 제2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사동이 될 지역을 찾아라 라고 했던 게 그 이유예요. 희소성이요. 네. 자, 우리가 지도에서 네, 범어사동을 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은요, 여기는 서울의 대치, 목동, 중계, 학원과 절이 가라예요. 여기는요 서울대 진학률이 낮습니다. 다 의대 보내요. 의대 보낸다고요. 아니, 서울대 공대 합격했는데요 재수시킵니다. 네. 의대 보내요. 의대 갈 때까지 재수해요. 삼수고. 네. 아니, 서울대 공대 갈 바에는, 평범하게 살 바에는 그냥 의사 해. 아빠 의사고 엄마 약사인데 뭐 걱정이야. 아빠가 너가 좀 늦게 40 넘어서 전문의 따도 돼. 어차피 아빠가 영업 열심히 해서 지금 20, 30년 동안 이쪽에서 다 내가 단골 손님 다 만들어놨는데 너가 아빠 가업을 이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요 경북고, 정화여고, 정화중, 동중, 네? 경동초, 경신고, 오성중, 오성고, 수성대학교 빼고 전부 다 명문이에요. 대륜고까지. 예? 여기에 학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이게 보세요. 그냥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잖아요. 1, 2, 3, 4, 5, 5층째 상가. 덩그라니 나홀로 상가예요. 다 학원이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유흥가가 없단 말이에요. 네? 유흥가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네? 학원이 많다는 건요 학생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이 경쟁을 하게 되고 좋은 학원이 생긴다는 거겠죠. 네? 다 학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네? 병원 건물이 아니고, 우리 뭐 메디컬 센터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네? 메디컬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 건물이 중요한 거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어사동은요 이 항아리 상권이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뒤로 빠져나가면요 황금동인데 여기는 비선호 지역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범어사동을 검색해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범어사동이 여기인데요. 네. 자, 평당가를 비교해 볼까요? 범어사동 안에서는 평당가가 어떻습니까? 4천, 4천, 5천 막 이러죠? 네. 물론 장원맨션에서 싼 것도 있어요. 네. 뭐 이게 실거래 가게 한데 실거래가가 옛날에 찍혀서 2021년 11월 18일 뭐 아주 금매거나 뭐 그랬겠죠. 네. 이것 때문에 금액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비싸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황금동이에요. 쌉니다. 네. 싸요. 아주 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어사동이란 게, 자, 학원가를 누르잖아요. 자, 247개입니다. 네. 오죽하면요, 물론 이 수성구에서도, 여름방학 때 대치동으로 여름 뭐 수학 뭐 특강 받으러 간다고 해요. 네. 거기서도 뭐 만족 못하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뭐 보시면은 압니다. 네.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딜까요? 제2의 수성구 범어사동이 될 지역이 어딜까요? 딱 나와 있죠. 어딥니까? 자, 광주의 봉선동. 봉선동에서 봉선 2동이에요. 네. 봉선 2동의 학원가 개수를 볼까요? 네. 학원가 어떻습니까? 네. 광주 1등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봉선동하고. 요렇게 봉선동이랑 범어사동 비슷하게 생겼죠. 요렇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학원이에요. 학원. 그래서 이 제일풍경채가 있죠. 제가 2020년에 상반기 때 무조건 잡아라 한 것이 바로 제일풍경채인데요. 네.
근데 2020년에 가격이 6억대로 있었어요. 네. 얼마 쌌습니까? 네. 싸서 쭉 올랐습니다. 그냥 이때 갭이 한 2억 5천 정도 갭이었는데 바로 10억 500 찍으면서 단기간에 그 100%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뭐 세금 내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니겠죠. 근데 투자는요, 메이저급 입지도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자, 어땠습니까? 2017년 8월부터 3억 8,525로 시작을 해서 초단 시간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만에요. 투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광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뉴스에 많이 떴어요. 광주시가 대폭등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8억을 단기간 찍었는데 이 8억이라는 가격대가 여러분들 광주시장에서 소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억에서 쭉 거의 15% 빠진 겁니다. 자, 광역시에서는요, 이 정도는요, 애교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왜? 입주 물량 금방금방 늘어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7억 초반으로 떨어지니까요. 아, 이때구나. 광주에 이제 입주 물량 없네. 해서 쭉 사는데요. 네, 물론 올해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올랐고요. 네, 1년 6개월 만에 6억 7천에 사신 분인가 6억 9천에 사신 분은 잭팟이에요. 네, 얼마 벌었죠? 3억 넘게 벌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일 불쌍하신 분들은 그거예요. 실거주 하신 분들. 자, 이 광주에서 이 봉선동에서 이 대장 아파트 아닙니까? 평당가 2,900 대장이에요. 이거 팔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거 팔고 갈 사람들, 이거 팔고 대형 평수, 아델리움 이런데 대형 평수 이런데 가는 겁니다. 근데 가고자 하니 좀 짜증이 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이거 팔고 다른 데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거주하는데 대장을 잡은 건 정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투자를 해야지, 갭 투자를 해야지 내가 적당하게 팔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요,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장 앞에 사는데 뭐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꾸준하게 투자를 계속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대장 아파트는 꼭 내가 나의 간판, 나의 명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면 그만이에요. 소유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 지금은요, 주택수 하나하나가 취득세 중과와 연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새 제가 명의 남는 사람이 참 부럽다고 하는 게 이제 막대한 기회가 옵니다. 네?